자, 이제 직접 전파랑 간접 전파 알려드릴게요. 직접은 그냥 사람, 간접은 매체.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온 거 있잖아. TV로 야구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 중에 YMCA 선교사단이 있었는데 그 YMCA 선교사단이 포교할 목적으로 야구를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야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전파? 직접. 로제 아파트를 아프리카 애들이 따라 부릅니다. 춤도 잘 춰요. 로제가 간 적 없거든요. 뭐예요? 간접.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간단히 나오지 않아. 봐봐. 너 이 사례를 잘 봐봐. 한국 할머니가 미국 갔어. 식구들 따라서. 자, 할머니가 야 미국 집이 크잖아. 앞에 잔디 봐봐. 아무리 할머니라도 잔디밭을 갈아엎어 거기다가 배추 심고 고추 농사할 순 없지. 근데 집 뒤로 가봤더니 어이씨 여기 막 땅이 넓어. 잔디도 없고. 그럼 할머니 여기 욕심이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미국 땅 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호미 가지고 거기 막 밭을 일궈가지고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막 그렇게 해서 먹었어. 근데 이걸 유심히 보고 있던 미국인들이 미국에는 호미가 없잖아. 모종삽만 있단 말이야. 이 모종삽으로 밭을 가려면 이걸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근데 호미는 한 번에 3개가 있잖아. 쭉쭉 가니까 바로 거기다 씨만 뿌리면 돼. 호미를 쭉 긁은 다음에 씨 뿌리면 끝이에요. 할머니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영어 모르잖아. 호미다 이 새끼야 그런 거 아니야. 호미다. 호미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마존에다가 HOMI를 쳤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호미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존에서 팔아요. 그래서 HOMI를 쳐가지고요. 인터넷 배달을 받아서 호미를 씁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직접 전파입니까? 간접 전파입니까? 나는 아마존을 통해서 호미를 받았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알려줬으니까. 전파라는 게 물건을 전달했다는 뜻이 아니야. 맞아. 니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전파니까 할머니가 하는 모습을 본 거로도 내가 전해주지 않았어도 직접 전파예요. 오케이. 그래서 직접 전파는 사람, 간접 전파는 매체, 자극 전파는 외부의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걸 만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멈춰볼게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거 2가지 얘기해보세요. 여기까지 중에 새로운 걸 만드는 거 2개. 발명과 자극점. 그렇죠. 자, 이제 문화분의 양상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문화 접변의 양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고 갈게요. 문화 접변의 양상. 우선 접변이라는 말부터 갑니다. 접촉하여 변동 이 뜻이에요. 이 마지막이죠. 동병용이에요. 자, 접촉하여 변동된다. 여러분 이 접변의 결과가 3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단 접변의 구분부터 갈게요. 강제와 자발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일본말 배워라, 일본의 역사를 배워라 이건 강제고요. 우리 스스로가 배우는 것은 자발입니다. 그렇다면 현서가 지금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자발입니까? 강제입니까? 말은 자발인데 실제 학교 가보면 강제죠. 그죠? 어쨌든 본인이 원해서 한 거니까 그건 자발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변동에 따른 결과, 그게 접변의 결과입니다. 접변의 결과. 그 시험제는 바로 이 접변의 결과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 이걸 이렇게 할게요. A 더하기 B로 갑니다. 이때 A가 외래 문화고요. B가 전통 문화입니다. 1. A만 남았다. 2. A도 있고 B도 있다. 3. C가 생겼다. 첫 번째, A만 남았다가 뭐예요? 동화. 그럼 이때 우리는 B를 뭐라고 말해요? 동화되어 전통 문화가 흡수되거나 대체. 그치? 흡수되거나 대체. 그 표현이 동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병존, 공존 같은 말이고요. 이거 융합인데 당연히 여러분 셋 중에 융합이 중요해요. 융합은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결합하여 새로운. 자, 거꾸로 여기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융합부터 결합하여 새로운. 회전 초밥집에 가면은 있잖아. 한국에서만 파는 회전 초밥이 있습니다. 유부 일본 가도 있어요? 아니요. 묵은지 광어 초밥. 일본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상상 못합니다. 초밥 위에 김치를 왜? 시원하잖아. 이거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온 초밥에다가 위에다가 김치를 얹었거든요. 발명입니까? 아무것도 발명한 건 없어요. 그냥 결합했죠. 근데 결합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게 만들어졌죠. 묵은지, 광어, 초밥, 그지? 그게 그럼 융합은요. 이 안에 뭐와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A도 있고 B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형태가 새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퓨전 들어가는 건 전부 융합입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유럽의 악기가 결합하여 재즈. 그치? 우리나라의 소금과 외국의 치약이 만나서 주견치약. 한국의 돌과 외국의 침대가 만나서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이런 거 전부 융합. 자, 이제 문제 낼게. 저 3가지 중에서 있잖아. 외래 문화 요소가 외래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것.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것. 맞아요. 색깔이요. 2번째, 외래 문화가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것. 2개. 외래 문화가 변형되어 남아있는 것. 뭔가. 이제 전통으로 바꿔볼게. 전통 문화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렇지. 전통 문화가 변형돼서 남아있는 것. 따라서 그냥 특히 동화가 외래 문화 요소가 변형 없이 남아있다는 거, 외래 요소가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게 동화랑 병존이라는 거를 까먹지 마세요. 자, 다음 융합과 자극점파. 둘 다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융합과 자극점파? 적변의 결과. 맞아요. 하나는 변동의 원인인 거고 하나는 적변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새 자극점파는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든 거. 그죠,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만든다는 게 사실 만든 게 아니라 뭐에 불과해요? 결합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자극점파는 발명이에요. 그게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둘의 차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라이스버거랑 라면이에요. 니네는 라이스버거를 본 적이 없잖아. 그치. 봉수 밥버거. 근데 봉수 밥버거 너무 형태가 많이 변했고요. 이게 실제 롯데리아 라이스버거는 진짜 딱 받으면 햄버거랑 똑같은데 패티 대신에 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못 봤구나. 라이스버거 그거 안 만들게 된 게 안 팔려서라기보다도 있잖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그 밥을 패티처럼 밥을 볶아. 그래서 그걸 딱 형태가 안 흐트러지게 거기다 딱 얹어야 돼. 빵 대신에. 근데 이게 일단 한 입을 베어 물면 쌀이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런 거거든. 자, 그러니까 발명이라 볼 수가 없어. 그게 발명 롯데의 발명왕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라면 볼게요. 라이스버거 융합입니다. 근데 라면은 어떤 일본의 한 기업가가 동남아시아를 갔어요. 동남아시아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튀겨 먹습니다. 그런데 튀기다 국수를 튀기는 걸 봤어요. 니네들도 아빠랑 같이 갔다가 아빠랑 술집에 같이 갈 리는 없구나. 요새 조금 좀 좋은 술집에 가면은 이렇게 기다 이거 못 가지나? 이런 거 주는데 이렇게 기다란 거 과자처럼. 이거 그냥 그 얇은 국수 같은 걸 그냥 튀긴 거야. 그렇게 먹으면 똑똑 끊어져. 근데 짭짤해. 소금 묻혀가지고 괜찮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동남아시아 갔다가 이렇게 국수를 튀겨 먹는 걸 본 거야. 아니 국수를 삶아 먹어야지 이 새끼들 튀겨 먹었는데 맛있어. 근데 이게 저렇게 간식으로나 먹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식량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식량으로 먹으려면 저걸 압축해야 되는데 저 튀김면을 그러니까 튀김면을 많이 보관하려면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면을 튀겨서 꼬불꼬불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라면이에요. 그 라면은 동남아시아에서 국수를 튀기는 것에서 아이디어만 얻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든 거죠. 근데 그럼 뭐가 돼요? 그 융합. 미안. 그럼 자극적다. 그치? 자, 그런데 수능에 나왔다 많이 쓰는 거 얘기해 줄게. 이런 군인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있잖아요. 철모. 그거 쇠로 만들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까요? 플라스틱? 그럼 죽어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그 쇠인데 총알이 뚫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무거워요. 이거 여름엔요 이거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뒤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쟁터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이게 그냥 쇠를 쓰는 게 아니라 쇠 안에 이렇게 밴드 같은 게 있어서 그 밴드가 돼 있는 거예요. 밴드가 그 밴드를 벗기고 걸어놓으면 냄비가 돼요. 물론 냄새 나서 사실 평상시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전쟁터에서는 유사시에는 그 밴드를 떼어내고 그걸 거기다 물을 담은 다음에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전투 식량을 끓여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철모에 그런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보고 철모 모양의 냄비를 개발하였다. 자극점파 맞죠? 이게 수능 문제였어. 자극점파 맞죠? 자극점파. 지금 왜안 되니? 이게 보고? 이게 자극점파가 되려면 그 철모가 어떤 거여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국의 병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일국의 발명가가 그러면 자극점파인데 각국 일국 싹 떼어내고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싹 떼어내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병들 먹는 것을 보고 개발했다면 그건 그냥 발명이에요. 오케이. 자, 또 이제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문화 변동이랑 문제점 가볼게요. 자, 문화 충격, 문화 지체, 기술 지체, 아노미가 있는데요. 우선 문화 충격. 문화 충격은 그냥 자기 문화와 너무 이질적인 것을 봤을 때 쇼크예요, 쇼크. 예를 들면 1969년에 윤복희라는 가수가 미니스커트,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우리나라 공항에 내려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한복 입을 때예요. 쇼크였겠죠. 문화 충격. 얼마 전에 지드래곤이 새로운 패션을 선보였는데 무슨 할머니 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문화 충격. 그죠? 그 다음 문화 지체는 그림 하나 그려놓을게요. 문화 지체는 자, 얘가 물질 문화, 얘가 비물질 문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이 X축과 Y축이 중요합니다. X축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Y축이 변동 속도. 이렇게 속도예요, 속도. 절대로 발전 정도 고르시면 안 돼요. 속도예요.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겠죠? 봐봐, 내가 준호쌤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의연쌤 파트구나. 요거 기억, 요거 니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라고 하면 기억은 변동 속도고요. 요게 뭐예요? 요게 문화지체. 즉 문화지체는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사이에 뭐의 차이다? 변동 속도의 차이입니다. 절대로 발전의 차이가 아니에요. 변동 속도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서 문제 쉬워요.
다음 주에 어려운 문제 풀 거고 오늘은 쉬운 문제만 숙제로 나가는데 4번은 같이 볼게요. 4번. 편은 질문에 따라 문화변동 요인 A, B,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발명, 직접, 자극이 있다. 요거 체크해 놓고 가볼게요. 외부 사회의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외부 아이디어. 그렇다면 자극전파니까 B가 바로 자극전파가 됩니다. 문화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예라고 대답한 A가 발명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남은 C가 직접 전파가 되겠네요. 1번 A는 발명 맞아요. 그런데 B와 C가 바뀌었다. 2번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전파된 한류 문화는 간접 전파입니다. 3번 직접 전파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맞습니다. 다음 발명과 자극은 직접과 달리 물질 문화에만 비물질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발명이. 그 다음에 매개체에 의한 문화요소가 전해지는 것은 간접 전파인데 여기는 간접 전파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있다. 요것도 낼 수 있겠구나. 자극 전파는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잖아. 그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 직접 전파입니까? 간접 전파입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극 전파의 자극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어도 되고요. 각국 병사들이 철모에다 음식을 끓인 걸 내가 가서 봐도 돼요. 됐죠? 그래서 자극 전파의 외부의 자극은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모두 해당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사회 이동 가보자. 12페이지 와보세요. 여기 이제 도표가 들어갑니다. 자, 도표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도표가 절대 수능에서 어렵게 안 나와요. 근데 이 준호쌤이 실용경제로 쫓겨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문제 잘못 내셨다가 본인이 못 풀어가지고 쫓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어렵게 안 내시겠대요. 자, 그럼 사회이동 가볼게요. 우선 사회이동에는 수수, 감내, 계구가 있어요. 예? 쌤 뭐예요? 수직이동, 수평이동,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인데 여러분들 우선 기억해야 될 게 요번 니네도 서시오 문제를 보니까 몸을 쓰시오보다는 이런 거 앞에다 해놓고 빈칸 넣기가 많더라고. 여러분 요게 뭐고 요게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수직과 수평은 방향이에요. 이동의 방향. 그 다음 세대 간 세대 내는 난지 부모까지 범위예요. 그 다음에 개인과 구조는 원인이에요. 일단 이거 세 가지를 체크해 봅시다. 거기 써있죠? 이동 방향 수수, 이동 원인 계구, 그 다음에 이동 범위 세대 내 세대간. 일단 그게 제일 먼저 봐야 될 포인트. 두 번째, 수직 수평. 쉬워요. 왜요? 수직은요 위아래예요. 상승 이동, 하강 이동. 수평은 옆으로 해요. 영업부 과장에서 총무부 과장으로 갔다. 수평이에요. 영업부 과장에서 총무부 이사로 갔다. 수직이에요. 그 다음 이건 쉬워요. 세대 간 세대 내 볼게요. 세대 간 세대 내는 이런 거예요. 자, 아버지의 지위가 있고요. 자식의 처음 지위가 있고 자식의 현재 지위가 있어요. 봅시다. 장영실로 가볼게요. 장영실. 아버지는 관노비였다. 나도 처음에 관노비였다. 지금은 세종대왕 덕분에 종삼품 대감의 자리에 올랐다. 나는 관노비였다. 지금은 종삼품이다. 이거 세대 간입니까? 세대 내입니까? 네. 나의 처음 지위와 나의 현재 지위가 세대 내예요. 아버지는 노비였으나 나는 종삼품에 올랐다. 이게 세대 간이에요. 그러면 결정적인 세대 간 이동을 알려면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 부모의 지위가 명시돼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부모의 지위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간 이동을 할 수 없을까?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관노비였던 장영실은 종상품이 올랐다. 세대간 있을까 없을까? 왜? 엄마. 그렇지. 왜냐면 노비라는 건 신분제 사회에서 그건 귀속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내가 관노비라는 얘기는 우리 부모도 노비였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부모의 지위가 안 나와 있더라도 그게 부모의 지위가 안 나와 있는 게 신분 사회라면 그때는 이게 없어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대대로 가난했던 갑은 자수성가하여 그룹사의 회장이 되었다. 이래놓고 세대간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되냐 안 되니? 되지. 왜? 대대로 가난했던 부모가 가난했다는 뜻이니까. 그치?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 오케이.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이 지금 세대 간 세대 내 얘기했는데 세대 간 이동에는 잘 들어보세요. 세대 간 이동에는 수평 이동도 해당된다. 세대 간 이동에는 수평 이동도 해당된다. 좀 어렵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A 학교 교장이었는데 나는 B 학교 교장이야. 세대 간 이동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세대 간 이동은 여러분 반드시 수직 이동만 돼요. 근데 세대 내 이동은 수직도 되고 수평도 돼요. 요거 조심하세요.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지위가 변할 때는요. 부모와 자식의 수평적 이동은 세대 간 이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은 자, 개인과 구조는 대부분 개인이에요. 요걸 조심하세요. 구조적 이동이라는 건요.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전쟁, IMF, 가보게요. 뭐 이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구조적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쟁으로 고아가 된 구조적 이동. 전쟁 전에 우리는 잘 살았다. 전쟁으로 고아가 된 갑은 구조적 이동. IMF로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 실직되었다. 구조적 이동. 백정이었던 을은 가보기업으로 면천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구조적 이동. 그런데 이제 함정 가볼게. 쌍용 자동차가 부도가 나서 3,000명이 일자를 잃었다. 구조입니까? 개인입니까? 왜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잘렸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일반 기업체가 부도나는 건 그냥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폐쇄, 개방, 그 다음에 구성 비율에 따른 구분이 나오는데요. 그럼 폐쇄라는 거는 수직 이동이 안 되는 거, 개방이라는 건 수직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건 하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층, 상층이 가장 적은 피라미드 구조예요. 이건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시험제 제일 많이 나오는 함정 뭐냐면 A 시기는 폐쇄적이었으나 B 시기에는 개방적 사회구조로 바뀌었다. 왜 안 돼요? 그 모양만 자, 보고 맞아요. 결정하는 오케이. 거예요. 저 모양은 구성 비율에 따른 구분으로서 A의 형태는 거지가 많다. B의 형태는 중간층이 많다라는 거지.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 이게 폐쇄적이 되면요 수직이 안 되고 이런 이동만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 모양만 보고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또 일로 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가 이것밖에 안 되면 이건 개방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보고 폐쇄랑 개방을 얘기하면 이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1890년에 조선은 피라미드였다. 1990년에 대한민국은 다이아몬드다. 대한민국은 개방적사이다. 이거 왜 맞아요? 저 1890.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모양이 바뀌었는데 특히 여러분 저 피라미드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상승 이동이 많아질까요? 하강 이동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걸까요? 알수 없어. 있어요. 평소에 있어요. 아, 왜? 상승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트가 여기였는데 가장 많은 퍼센트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무슨 이동이 많아야 돼요? 상승 이동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예요? 이 화살표 형태는 개방이 맞아요. 근데 아까처럼 얘가 폐쇄, 얘가 개방이라는 표현은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밑에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구분 볼게요. 자, 여러분 대충의 형태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 보통 10대, 30대, 60이고요. 이건 보통 20대, 60대, 20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시계는요. 모래시계는 보통 30대, 10대, 60. 포인트는 중층이 제일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원형은 10, 80, 10. 이게 타원형이에요. 그렇다면 희선아, 다이아몬드하고 타원형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 둘 다 중층이 제일 많은데? 그치? 황당하지? 이거 구분할 수 있으신 분? 다이아몬드랑 타원형. 사회과학에서는요 4분의 3은 올모스트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4분의 3이니까 몇 퍼센트니?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75%가 중산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각국은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60%일 때는 이 나라는 중산층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대다수란 말을 못 쓰는데 75를 넘어가는 순간은 대부분 중산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국민의 80%가 중산층이 사는 현실적입니까? 이상적입니까? 이상적입니다. 현실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다. 얘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고 얘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인데 지나치게 낙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아시겠지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모래시계로 가고 있습니다. 모래시계로. 좀 심각합니다. 중산층의 몰락이 좀 심각해요.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한 달에 가져가는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돼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고요. 그냥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도 206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장사하면 100만 원을 받아요. 이건 저는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산층은 홀쭉해지고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형태는 됐고 특징 말씀드릴게요. 특징. 안정 불안정. 쌤 밑에가 튼튼한 게 아주 안정적으로 보여요. 네? 거지가 많은데요. 이게 가장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안정인 거고요. 이거는 불안정하다 말하지 않고 요거는 여러분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건 그냥 이상적이에요.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도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도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알려드릴게요. 15페이지의 8번부터 보세요. 15페이지의 8번. 이게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왜요? 네, 그게 왜 기본 형태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자, 이 계층표 문제는 우선 아버지 상중하가 나타나고 자식 상중하가 나타나는데 펴 보는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상상, 중중, 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상상, 중중, 하가 바로 세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기역자로 나타나는 세 개의 숫자. 얘가 상승이동이고요. 여기 이렇게 니은자로 나타나는 세 개의 애들이 있어요. 니은자로 나타나는 애들이 하강이동이에요. 자, 이런 기본 구조를 알고 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우선 세습부터 계산하자. 얘들아, 뭐 더해야 되니? 5 더하기 17 더하기 18. 그럼 17에다 18을 더하면 35에다가 5니까 40이네요. 계층 세습이 40. 세습이 40이라는 게 부모상, 자녀상, 부모 중, 자녀 중, 부모 그지, 자녀 그지. 따라서 세습은 40. 그런데 1번 대물림이 50이다. 거짓말. 2번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자녀 계층 세습 비율은 중치 가정없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게 부모고 여기에 써 있는 게 자녀예요. 따라서 부모 세대 계층 자 A 대비 B는 A 분의 B예요. 따라서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그럼 여러분이 얘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10, 30, 60 있어요. 상층부터 갈게요. 10분에 여기 얼마 써 있습니까? 5 이렇게요. 중층 30분에 17 하층 60분에 18 절대 사용하는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뭐분의 뭐를 할 때는요 사용하는 반을 보십니다. 반을 넘냐 안 넘냐. 얘 볼게요. 딱 반. 반을 넘음. 반이 안 됨. 이렇게요. 아시겠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딱 반. 반을 넘음 반이 안 됨. 따라서 세습비율이 가장 높은 건 중층, 세습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하층.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상승 이동한 자녀 3번까지만 볼게요. 상승 이동한 자녀 3 더하기 12 더하기 30 즉 45 하강 이동한 자녀 이 니은자 있는 3명 3 더하기 2 더하기 10 15 당연히 상승 이동이 많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것. 자, 이거 옛날에 왕년에 준호쌤이 진짜 좋아하던 거랑 너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4번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보세요. 시도하고 내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4번. 별표. 만약 준호쌤이 안 바뀌었으면 준호쌤 그 100% 그거입니다. 옛날에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구하분들은 숫자가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푸는 법 같이 볼게. 일단 그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 요렇게 먼저 구했어야 돼. 6대 1대 3, 3대 2대 5, 11대 6대 3. 그런데 각국이 피라미드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여러분 모든 계층은 상중하의 합이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0%, 10%, 30%. 그러면 가장 작은 B가 상층, 그 다음에 C가 중층, A가 하층이 돼서 상중하 구했고요. 이거 100으로 만들어주려면 30, 20, 50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걸 100으로 만들려면 더해서 20이기 때문에 각각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한 게 바로 2편 1대 3대 6, 2대 5대 3, 3대 15대 55예요. 그렇게 도표를 이용해서 ABC 내는 게 준호쌤 특기예요. 특기. 예, 아직 안 보세요. 해보세요. 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답을 보면 답이 1번 을국의 기충전 모래시계다. 볼까요? 갑은 피라미드, 을국은 모래시계네? 잠깐만, 을국의 기충전 모래시계다. 30,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옆에 표를 봐야 아, 그러네. 2대 5대 3이니까 다이아몬드, 3대 1대 5인데 얘가 모래시계네. 병근 사이토모 유리한 건 다이아몬드. 상층에 대한 하층 여기 있다. 얘들아, 상층에 대한 하층은 분명 A에 대한 B니까 상분의 하. 값은 1분의 6이라서 6이고요. 얘는 1.5니까 몇 배예요? 4배. 정답이 3번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쉬었다가 안 푼 거 다 숙제로 해오시고요. 그 한국사 있잖아. 내가 우리 현수한테 저거 받아가지고 맨 뒤에다 니네 학교 그 PPT 자료 그대로 넣어놨어.
그거를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수첩 보면서 하고 문제까지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우리 오늘 원래 5시 15분